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스터디입니다. 12월 7일 1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전세가 도장 깨기 하듯이 계속 깨고 있습니다. 21년, 20년, 막 19년까지도 깨고 막 이러려고 하고 있죠. 매매가는 전세가와 연동된다. 빚내서 집사라 시즌2가 시작되었습니다. DSR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네요. 270만 개 공급해야 되겠죠? 네. 둔촌주공 바르는 양정자이 사직역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1차 10억이 6.6억으로 34% 폭락. 오늘 댓글에 왜 자꾸 30% 폭락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이 30% 하락에 키 맞추기가 들어가 있어요. 이것을 현실을 보지 않고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오늘 평균 전세가를 먼저 가지고 왔습니다. 요때 9월달부터 위태위태하게 시작하더니만 10월달 들어서 급격하게 꺾이고 11월달도 지금 아직 거래 신고 마무리되진 않았지만 꺾여 내려가죠. 빨간색에 2021년 선을 깨트리고 또 한 달이 지나니까 20년의 선을 깨트리고 이제 회색 선도 위협받고 있다. 위태위태하다. 2019년의 전세가도 위태위태하다. 그러면 21년 전세 들어갔던 사람, 20년 전세 들어갔던 사람, 2020년 지금 전세 들어갔던 사람끼리 이게 또 순차적으로 2년씩 텀으로 해서 위기가 길어질 수 있겠구나. 2023년, 4년, 5년이 되어도 끝나지 않겠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분양권 거래량 11건이 있었고요. 기본적으로 막 많이 빠지는 곳 3억씩 빠진다. 정말 저는 이게 부산에 4억, 5억 붙었는 거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대구에 가장 많이 붙었는 곳이 요 정도 붙었거든요. 4억, 5억 정도 수준. 근데 부산은 뭐 이름만 갖다 대니까 찾아보니까 우습게 붙더라고요. 보니까 4억, 5억도. 그냥 그것들이 이제 반납할 시간이 왔다. 힐스테이트 4억을 위시하여 나머지들도 거래되는 족족 가 쭉쭉 빠진다. 원분양가 수준으로 막 내려오는 수준으로 가고 있더라. 근데 이것이 부산만의 현상이냐? 아니더라고요. 웬만한 광역시 지역에서는 분양권 가격이 쭉쭉 빠지고 있습니다. 분양권 여기 분양 하나 하게 되면 인근 아파트들 이미 상승을 막 시작합니다. 같이 오릅니다. 그래서 분양권도 가격도 막 같이 오릅니다. 더불어서 막 오르는 이런 현상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 구축들의 가격들이 빠지고 있어요. 준신축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신축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분양권 가격도 빠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현재 모습이에요. 좀 보이는 현상을 그냥 이야기할 따름입니다. 요거 어제 좀 핫했죠.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이 나오면서 결국 좀 사라. 제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요 뒷페이지에 나옵니다. 사라 했는데 결국 많은 투자자들이 여러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문제는 이거였어요. 다주택자 중과세 2주택, 3주택 할 때. 근데 사실 조정 대상 지역만 풀려도 취득세 한 개 더 살려고 했는데 취득세 8% 무서워서 못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조정 지역 해당 지역 해제되고 나니까 거래가 살아나고 한 개 더 산다고 혼장난했던 사람들 안 사고 있어요. 안 사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러면 우리의 희망은 3주택자 이상이다. 이거 풀어내라. 이거 3주택 이상 다주택자 풀어내라. 근데 3주택자 이상 되면 웬만하면 종부세 걸려요. 그럼 결국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취득세, 양도세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못 사고 거래를 못 한다. 이거 풀어내라. 나라의 세수가 안 거치면 큰일 난다라고 이야기했지만 결국 세금 안 내겠다는 그런 작당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 종부세로 다시 다주택자가 사게 되면 종부세 두드러 맞겠는데 결국 종부세도 풀어라. 결국 다 풀어내라는 말입니다. 결국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다 갖춰내라는 말입니다. 미국이 금리를 올리기나 말기나 우리 제로 금리로 가자 하고 주장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어제 나왔던 보금자리론 통합 운영 계획을 보면은 여러 가지들 얼마 전에 있었던 안심 전환 대출 요 부분 있죠. 요 부분 금액도 막 올리기 시작했었습니다. 금액 막 올리기 시작하고 보금자리론이나 이런 것들 다 묶어서 9억까지 대출 내줄게. 대출 한도 5억까지. 제일 문제는 그거였어요. DSR 안 본다, 소득 안 본다 이겁니다. 이거. 여기의 핵심은 소득 안 본다. 근데 지금은 이 사람들이 270만 개를 더 공급시키기 위해서 규제를 하나하나 풀고 집을 더 사라로 가는데 결국에는 이러한 혜택들이 누구에게 가느냐. 기존에 투자를 했다가 돈이 좀 궁해지고 금리가 많이 올라서 고통을 겪고 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고통 해소 차원밖에 안 된다. 더 살 여력은 없다. 더 사는 순간 지금 30% 두드러 맞고 있는 이 시장 분위기에서 더 사는 족족 금리 조금 낮추려고 어떻게 좀 꿍꿍이를 부려보려고 하다가
더 크게 두드려 맞는 경우를 주위에서 분명히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지 않다. 결국 이것은 언발의 오줌 누기밖에 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근데 우리는 살펴봐야 됩니다. 또 시장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살펴볼 겁니다. 자, 핵심은 이거였어요. 근데 다주택자를 위한 대책은 아니었어요. 다주택자 집 사기 해달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안 사요. 안 삽니다. 무주택자, 1주택자한테만 혜택이 가고, 제일 가장 큰 포인트는 DSR 미적용. DSR 미적용 제일 큽니다. DSR 때문에 뭐 전세금 반환 대출이나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걸리는데, 결국 전세금 반환 대출 이런 것도 2주택자들이 해당되는 그런 사례들이잖아요. 1주택자? 결국 해당 없는 경우가 많다. 급한 물은 끌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생길 것이다. 그래도 여기에다가 더한 것은 최정식 분할. 야, 미래의 빚을 일단 더 땡겨서 써라. 보통 기본적으로 3억을 4.5% 정도 금리로 빌리면은요, 한 달에 한 150만원씩 원리금을 준 등으로 상환해 나가야 되는 그런 방식인데, 이 최정식이라는 것은 지금은 일단 조금 갚아라. 그리고 나중에 많이 갚아라. 뭐 이런 식으로 시스템을 바꾸려고 하고 있습니다. 원발에 오줌 누기밖에 안 될 것 같은 그런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야, 그럼 무주택자 집 사라. 근데 무주택자의 소득이 낮은 사람은 사실 저 금리가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4% 초중반, 4% 중후반, 4% 중반이라고 합니다. 4.5% 금리에 집 사라 이야기하는데, 사실 뭐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은 소득이 낮은 경우에는 야, 훨씬 더 낮은 금리가 있더라. 이거 디짐돌 대출 요 사이트 주택도시기금 요 사이트에 들어가면 있더라고요. 디짐돌 대출이 있더라. 요 부분 굉장히 싼 이자로 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지금 시장이 반응을 사실은 안 하고 있죠. 그리고 또 한 가지를 찾아보니까 전세자금 관련해서 지금 금리가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전세 금액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무 비정상적이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렸었는데, 어떤 분이 댓글을 달아주셨어요. 이런 대출이 있더라. 무주택자나 이런 사람들, 소득이 낮은 사람들을 위한 대출이 있더라. 사실 뭐 3억 뭐 정도 대출, 3억 이거 얼마까지 되나요? 최대 3.1억까지 대출이 되잖아요. 와, 3억까지 대출을 해준다? 그런데 요 금리는 조금 다를 차이는 있지 싶어요. 한도나 이런 거 좀 차이는 있지 싶은데, 만약 전세 자금을 3억을 빌린다고 치면은 3%의 금리, 가장 높은 3% 적용받더라도 한 달 1년에 1,000만원만 갚으면 정도 되는 수준. 별로 부담스럽진 않죠. 근데 어느 정도 소득이 받쳐주고 이런 사람들은 시중은행에서 빌리려면 6% 금리를 빌려내면 이게 2천만원 가까이 들잖아요, 1년에. 그러니까 아직까지 비정상적인 게 있구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느끼게 되는 것은, 야, 이런 대출을 받을 사람들이 얼마나 잠재 수요자가 될 것인가, 아파트에 대한 잠재 수요자가 될 것인가 고민해 봤을 때, 그렇게 집을 살 수 있을 만큼의 자기 자본 비율이 높진 않겠구나. 그 사람들마저 더 높은 금리로 집을 사라는 건가요? 앞으로 요 향후 대책은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금리가 지금 요 수준까지, 지금 신규 주담대 기준은 4.8% 정도 수준, 뭐 이 정도 수준까지 된다면 시중에서 빌리려면 거의 6%, 지금 6%를 바라보고 있으니까요. 얼마 전에 6.7% 봤잖아요. 이거 농협은행에서 변동금리 바로 적용해버리니까 3.5%에서 정신 차릴 틈도 안 주고 그만 올려버렸습니다. 잡아놓은 물고기 쥐어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잡아놓은 수건 쥐어짜는 수밖에 없습니다. 둔촌주공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죠. 이름도 참말로 어렵습니다. 자, 예상은 10대1 혹은 20대1까지 예상했는데, 근데 실상은 4대1 3,690가구 모집에 13,009 이거밖에 지원을 하지 않았어요. 기대에 훨씬 못 미친다. 그럼 나머지 아파트들의 분양은 어떨 것인가 라고 생각해 봤을 때 좀 더 어려움에 처할 수 있겠구나. 그러면 양정자 같은 경우에는 540가구 모집에 31,000이에요. 부산 시장이 훨씬 뜨겁지 않습니까? 서울을 완전히 씹어먹습니다. 양정자의 또 추후에 분양 시장 분위기는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구독, 좋아요 안 누르신 분들 없으시죠? 네. 매도 물량, 임대 물량 보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빠뜨렸나요? 그럼 오늘 잠깐 살짝 건너뛰어도 안 되겠습니까? 네. 수요일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모두 다. 오늘 제가 자료를 붙여놨지 싶은데. 아무튼 거래량 68건. 어제 거래량 조금 적게 신고되고 오늘 거래량 더 많이 신고됐습니다. 1100건 정도 신고될 것 같습니다. 이게 얼마나 살아나는지 흐름은 계속 살펴보면 되겠네요.
해운대 두산 리버더 제니스 가격 고점 대비 20% 이상 빠졌고요. 현대 아쿠아 팰리스 해운대 가격 조금 올랐고요. 사직 롯데캐슬 클래식 요 전세 가격이 최근에 뭐 4억 4,500 요 정도니까 요거 두 배 정도 수준의 집값이 지금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고점 대비로는 한 25%. 요거보다 더 빠진 직거래 직거래 건수도 있었죠. 사직역 삼정 그린코어 더 베스트 1차 114제곱미터도 30% 이상 빠졌고요. 그 바로 뒤쪽에 보시면은 84제곱미터도 30% 이상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부곡동 푸르지오 보합 수준의 거래, 요 대형 평형이잖아요. 대형 평형 이제 이해되시죠? 일강 신도시 비스타 동원 104제곱미터 가격이 7억, 8억까지 갔던 것이 7억. 대형 롯데캐슬 레전드 요 6억 초중반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머지 보합 수준 빼고요. 연산동 더시아파크시티 같은 경우에는 30% 가까이 빠진다. 이 30% 빠지는 게 매번 나타나는 현상이고 여기에다가 새로운 아파트 이름들이 하나하나 더 추가되고 있는 것이 모습입니다. 뭐 10월 접어들어서 별로 빠지지 않았다는 댓글 좀 동의하지 않습니다. 10월 들어서 30% 빠진 아파트들이 더 많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더 많은 거래 건수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도권이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더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정관신도시 25% 정도 하락하는 모습, LG 메트로시티 40%인가요? 이건 40% 가까이 빠지는 모습, 대연자이 35%, 네, 35% 정도 빠지는 모습. 일강자이 푸르지오 일강 신도시 가격 84제곱미터, 네, 4억 9,800. 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뭐 15까지 간다고 했었는데 뭐 가긴 갔다. 뭐 이렇게 누군가 글을 달아놨더라고요. 단 두 채의 가격이다. 이렇게 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부산 두탑시티 에비뉴 2차 30% 이상 빠지는 모습. 이 현상을 보고도 30% 안 빠진다고 이야기하면 눈을 씻고 다시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명지 대박 노블랜드 계속 5억 아래쪽에 거래가 계속 나타나고 있고요. 나머지 20% LG 메트로시티 30% 가격 24평형이었고요. 대연자이 22평형도 30% 이상 빠지는 모습. 웬만하면 30%다 걸려주고 있어요. 새로 등장하는 이런 아파트들도 다 빠지고 있더라. 뭐 부인할 수 없습니다. 동로얄 주크 30%. 25%면 적게 빠지는 거. 기왕 살 거면 30% 빠지는 걸 지금 시장에서 사야 되는 분위기. 하지만 40% 빠지는 단지들이 하락을 더 많이 하는 지역들이 40% 빠지는 현상을 우리는 바라보고 있으면서 그래도 지금 산다면 30%, 더 운대가 잘 맞다면 40%. 근데 얼마 전까지 시장에서는 분명히 니 맨날 30% 하락한다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거 맞죠? 저는 그냥 이렇게 시장에 거래된 거 읽어드리는데 시장에는 그런 매물 없어요 라는 그런 글들이 굉장히 많이 달렸었거든요. 근데 아마 여러분도 느끼실 거예요. 예전보다 매물의 호가가 많이 낮아졌다는 현상 여러분들 느끼실 거예요. 대구 지역에서는 진짜 실제 거래 마찬가지였어요. 그때 대구 지역 제가 방송을 할 때도 30%씩 빠지는 현상이 많이 나타나고 있네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시장에는 그런 매물 없던데 라는 그렇게 막 저를 막 비아냥대는 이런 댓글들이 많았는데 웬걸 오늘날 지금의 현재 12월달 2022년 12월달에 이 시장을 바라보면 30% 이상 빠진 매물이 나와 있어요. 나와 있음에도 안 사요. 그게 지금 모습이에요. 먼저 하락을 시작한 도시의 모습입니다. 자, 건당 거래대금 올라갔다가 규제지역 해제되면서 요거 조금 올라가긴 해요. 가격이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상승장에서도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지만 하락장에서도 올라가는 현상이 있더라. 단 언제 올라갔냐 하면 지속적으로 내려왔잖아요. 가격이 30% 이상 빠지는 물건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건당 거래대금이 올라가는 현상이 있더라. 거래량은 1100건 수준으로 계속 나타납니다. 돈 있는 사람도 안 산다. 다주택자도 사기에 곤란하다. 뭐 정부 때마다 또 다 해결돼주고 임대 사업자도 지금 하려고 하고 그럼 남은 게 이제 별로 없어요. 정부에서 집값을 띄우기 위해서 남은 카드가 없어요. 남은 카드가 없어진다. 그러면 시장은 어디로 갈지. 네. 전세 거래량 계속 지금 많아지지 않는 분위기. 이 전세 시장의 대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 대책을 내놓는 것 같습니다. 이거 정말 감당이 안 되거든요. 감당이 불감당이다. 시장에 전세 자금, 이 사금융에 거의 800조라는 돈이 있어요. 주담대로도 한 800조 정도 되는 돈이 풀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전세 시장이 흔들린다. 금리가 2배로 오른다. 그러면 전세금 절반으로 반토막 나겠죠. 전세금이 800조 시장이라고 하는데 물론 자기 자본 플러스 은행 자본 한 200조 정도 뭐 이 정도라고 하는데
금리가 2배로 오르면 전세 금액은 절반으로 떨어지는 게, 좀 절반으로까지 떨어지진 않지만 그 정도까지 떨어진다고 계산해봤을 때 전세 시장이 한 400조 시장으로 쪼그라든다고 하면 주택 시장도 마찬가지로 쪼그라들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근데 이 현상이 좀 오래 갈 거예요. 제가 매번 비슷한 말씀을 계속 드리지만 이 현상은 오래 갈 수 있을 것이다. 자, 가격, 전세 고점 대비 빠지는 모습. 쌍용 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아파트 전세 고점 8억까지 갔었을 때 집값은 뭐 한 12억까지 갔었나요? 그러던 것이 집값이 근래에 뭐 8억, 9억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전세 가격도 그 매매 가격의 절반 정도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아직까지 많이 빠지는 건 보이지 않지만 보이기는 보이죠. 여러분 눈에도. 고점 대비 60% 혹은 심하면 50%까지. 근데 주류를 이루는 것은 70%더라. 60% 요 정도 거래가 맞겠지만 이런저런 이유로 낮은 금리로 또 전세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계층들, 네, 집값을 떠받쳐주는 그런 계층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전세 월세 비중, 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나? 12월 달 되면서 사람들이 갑자기 전세를 많이 찾기 시작하나 싶어서 제가 자료를 잠깐 찾다 보니까 임대 아파트, 전세 계약 관련한 임대 아파트 거래건 때문에 전세 비율이 조금 일시적으로 12월 달에 높아지는 현상이 있어요. 그 11월 달은 그럼 왜 이렇게 낮았냐면은 마찬가지로 임대 아파트 보증금이 아주 높고 월세는 한 5만원, 10만원 정도 되는 그런 월세가 단 1만원만 끼워도 그 월세로 분류가 되니까요. 그래서 요즘 수치가 낮았고 높았고 그 차이는 있습니다. 평균은 지금 한 1.5 정도 수준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전세 거래량 줄어드는 흐름 보시면서 이 좀 너무 비약적으로 너무 많이 올라갔죠. 12월달 아직 거래량이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요 3억 미만의 비중 높아지고 있다는 부분 염두에 두고 자금 대책 마련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도와준다고 하니까 이 DSR 안 본다는 거 상당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야 길거리에 있는 노숙자도 나 마음먹으면 집 살 수 있습니다. 집 삽니다. 한 5억까지 땡겨서 집 삽니다. 길거리에 노숙자가 5억 땡겨서 집을 사요. 그리고 전세를 줍니다. 그리고 전세금을 받아서 홀로덩 그리고 다시 노숙의 삶을 뭔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 멍멍이한테도 돈 빌려주지. 미국의 과거에 이 서브프라임이 일어났을 때 동네 멍멍이의 이름으로 돈 빌릴 수도 있다는 뭐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 근데 그 정도로 돈을 이 소득을 무시하고 빌려준다. 얼마나 은행에 부실해질지. 예. 종잡기가 힘든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4억 이상 비중은 줄어들고 있고요. 월세 거래량 수치 조금 차이는 있고. 네, 나머지는 계속 거래가 많지 않다는 부분, 임대 거래가 많지 않다는 부분, 그나마 대출을 내주고, 이동이 묶였던 사람, 발이 묶였던 사람들 옮겨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옮겨가면 지금 시장에 매물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분명히 더 싼 물건, 더 싼 전세를 찾아갈 확률이 높아질 거예요. 더 높아진다. 그럼 결국 임대인도 다주택 투자자들도 별로 재미 볼 수 있다. 그 언발의 오줌 누기로 그치고 또다시 그 다음 위기의 턴을 또 계속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시장에서 지금 엄청난 효과를 바라고 지금 했지만 지난번에 안심 전환대출도 큰 효과 없었잖아요. 사람들 그냥 그 금리로 20년 30년 동안 갚으려니까 부담된다. 그러니까 웬걸 이제는 뭐 40년 50년 돈을 빌려주고 금리도 더 낮게 해줄게 라고 이렇게 손짓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시간을 두고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